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영수입니다. 오늘은 또 이제 눈꺼풀 필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전처럼 눈꺼풀이 꺼져서 필러로 눈꺼풀을 채운다 하는 치료가 아니라, 겹쌍꺼풀이 생겨서 왔을 때 이제 겹쌍꺼풀을 어떻게 필러로 해결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왼쪽 눈이 이렇게 겹쌍꺼풀이 생겨서 저희 병원으로 오신 30대 초반 여성분입니다. 증상을 이제 여쭤보면 겹쌍꺼풀이 생긴 지가 한 1년 정도 됐고, 그 다음에 오전이 됐을 때는 겹쌍꺼풀이 조금 더 좋아졌다가 오후에 더 심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의 겹쌍꺼풀이 생긴 모양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일단 오른쪽, 그러니까 겹쌍꺼풀이 없는 정상적인 쪽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가느다란 속쌍꺼풀보다는 약간 더 큰 정도의 쌍꺼풀 라인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분홍색 점선으로 한번 표시를 해봤고, 반면에 이제 왼쪽을 보면 일단 쌍꺼풀이 두 개가 보이는데, 이 둘 중에 어느 쌍꺼풀이 원래의 본인 쌍꺼풀인가를 보면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 큰 쌍꺼풀, 요게 이제 제가 하늘색 점선으로 표시를 해뒀는데 요게 원래 있던 쌍꺼풀이고, 이 위로 제가 연두색 실선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뒀는데 요 라인이 추가로 생긴 겹쌍꺼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노란색 삼각형으로 표시를 했는데 요 부분은 눈 위가 꺼진 걸 보여줘요. 그래서 오른쪽 눈 위에 비해서 왼쪽 눈 위가 약간 꺼져 보이고, 원래 있던 쌍꺼풀은 크기가 더 커지면서 위에 겹쌍꺼풀이 하나 더 생긴 상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 겹쌍꺼풀이 생긴 이유가 꺼짐 때문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꺼짐에 의한 겹쌍꺼풀의 가능성을 생각을 하고 이제 조금 더 살펴봐야 되는데, 위로 쳐다봤을 때 역시나 눈 꺼짐이 보이고,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 있던 쌍꺼풀 라인이 아니라 새로 생긴 겹쌍꺼풀 라인 안쪽으로 원래 쌍꺼풀이 이렇게 말려 들어가 버릴 정도로 눈 꺼짐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을 때 보면 원래 있던 쌍꺼풀이 오른쪽은 이렇게 선명해 보이는데 왼쪽은 조금 덜 선명해 보이고, 다행히 그 위로 있는 겹쌍꺼풀 라인은 별로 눈에 띄진 않아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겹쌍꺼풀이 생긴 지가 1년이 되셨다고 하셨으니까 아직 젊은 나이고 1년밖에 안 돼서 위에 있는 라인이 별로 보이진 않고, 그 다음에 또 오전에는 호전이 되는 양상을 보이고 실제로도 눈 위가 꺼짐이 있는 편이고, 이런 경우는 이제 필러를 통해서 이 겹쌍꺼풀을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제 또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제가 이제 보통 눈꺼풀 꺼짐이 있는 경우에는 요 안화경막이라는 걸 기준으로 했을 때 눈꺼풀의 안화경막 안쪽에 한번 필러를 집어넣고 바깥쪽에 한 번 더 리터치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제가 이제 요 두 번의 다른 포스팅을 이렇게 예를 들어 봤는데, 첫 번째 이분 같은 경우는 안쪽으로 눈꺼풀 꺼짐을 채우기만 해도 겹쌍꺼풀이 해결이 되는 경우였고, 두 번째 분 같은 경우는 이분은 안쪽 꺼진 걸 채우기만 해서 겹쌍꺼풀이 해결되지는 않았고, 바깥쪽 리터치를 하면서 바깥쪽의 유착을 풀어주는 작업을 통해서 겹쌍꺼풀이 해결이 된 경우예요.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쪽에 더 가까운가? 사실 꺼진 형태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그냥 안쪽의 눈 꺼짐을 채우기만 해도 좋아지는 형태에 더 가깝긴 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눈 꺼짐 자체가 그렇게 심하진 않은 편인데다가 눈꺼풀의 꺼짐보다는 겹쌍꺼풀이 문제라서 저희 병원을 방문하셨기 때문에 안쪽으로 먼저 넣어서 한번 채우는 시도를 해볼 수 있었지만, 그냥 경막 바깥쪽으로 필러를 주입하면서 유착도 바로 제거를 해서
그래서 1차 시술만에 좋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뭐 다른 분들과는 달리 경막 바깥쪽 시술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겹쌍꺼풀 필러를 하고 나서 11주가 지난 모습으로 이렇게 오셨는데 이때 보면 겹쌍꺼풀이 이제 없어졌고 원래 있던 쌍꺼풀 굉장히 커져서 이렇게 펴져 있던 쌍꺼풀 모양이 약간 정상적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원래 있던 오른쪽 쌍꺼풀 모양이나 왼쪽의 쌍꺼풀 모양 크기가 지금은 이제 별로 큰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눈 위로 쳐다보는 모습에서는 역시 이제 왼쪽 눈이가 아직 꺼짐이 보이는 상태이고, 요거는 이제 제가 이 꺼짐에 대해서 조금 더 채워놓고 나면 조금 더 대칭을 맞출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역시 이제 제가 또 눈 감은 모습을 보여드리는데, 제가 눈꺼풀 필러에서 항상 강조를 하고 제일 강조하는 부분이 눈꺼풀 필러 같은 경우는 눈을 떴을 때 티가 안 나도록 넣는 거는 굉장히 쉬운데, 눈을 감았을 때 티가 안 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그 경막을 기준으로 해서 안쪽, 바깥쪽 이렇게 집어넣는 걸 이야기를 할 때, 안쪽에 집어넣은 거는 사실 거의 밖으로 티가 날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경막 바깥쪽에 집어넣는 경우는 이제 집어넣은 모양에 따라서 티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어서, 이 바깥쪽으로 집어넣을 때는 얼마나 팽팽하게 집어넣는가에 따라서 이제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제가 쓰는 이제 벨로테로 밸런스 제품이 아니라, 만약에 뭐 벨로테로 소프트 같은 굉장히 묽은 걸 쓰면 처음에 약간 울퉁불퉁하게 집어넣어놔도 그 필러 자체가 펴지면서 그냥 더 팽팽해지고 뭐 티가 안 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렇게 집어넣은 필러는 보통 몇 달 안 가기 때문에 뭐 조금 단단한 필러로 오래 가는 걸 편평하게 집어넣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전후를 연속으로 비교해 보면 뭐 오른쪽은 뭐 큰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왼쪽은 그 비정상적으로 커졌던 쌍꺼풀 라인이 조금 내려오면서 겹쌍꺼풀도 없어지고 눈꺼풀도 약간은 차올랐다. 자, 위를 쳐다보는 모습에서도 이렇게 그 겹쌍꺼풀 안으로 말려 들어갈 정도로 많이 꺼짐이 있었는데, 겹쌍꺼풀이 생기지 않고 대신 눈 위 꺼짐이 살짝 더 보인다. 눈을 감은 모습은 뭐 양쪽의 큰 차이가 별로 없으면서 별로 필러를 집어넣은 티가 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리터치를 할 때 순서가 경막 바깥쪽 한 번, 그 다음에 안쪽 한 번, 이거를 그 안쪽을 먼저 바깥쪽을 나중에 이렇게 하는 게 제가 보통이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바깥쪽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안쪽을 한 번 더 집어넣는 시술을 할 수도 있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뭐 꺼짐에 대해서 그냥 크게 신경을 별로 안 쓰셔서 그 리터치를 할 때도 바깥쪽으로 집어넣긴 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이제 겹쌍꺼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일단 겹쌍꺼풀이 생기는 원인, 아까 말한 처짐, 꺼짐, 돌출, 요 세 가지의 원인 중에 처짐 때문에 생기는 경우는 수술을 하는 게 맞고, 근데 이제 꺼짐이나 돌출 때문에 생긴 경우는 뭐 가장 확실하게 치료를 하는 방법이 이제 제가 수술이라고 써두긴 했는데, 실제로 안구 돌출이나 꺼짐이 있는 상태에서 그걸 이제 쌍꺼풀 수술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겹쌍꺼풀을 줄여 놓으면 나중에 또 결국은 그 겹쌍꺼풀 때문에 다시 오시는 경우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수술을 하기 이전에 먼저 필러를 통해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가를 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내가 꺼짐 때문인가 처짐 때문인가 이제 이게 헷갈리는 경우는 이제 직접 진료를 보면서 상태를 보고 이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처짐이 아니라 꺼짐이나 돌출에 의한 그 겹쌍꺼풀의 원인이 더 큰 것 같다 라고 생각하면 이제 필러를 간단하게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모든 치료를 할 때 되돌릴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것도 중요하고, 얼마나 더 복잡하지 않고 간단한가 라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 라는 측면에서 생각을 하면, 겹쌍꺼풀 같은 경우는 간단한 필러 주입만으로도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이걸 먼저 시술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